네, 한 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뉴스 헤드라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경 언론인회 김선환 사무총장 연결해서 내용을 종합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한 주 대구 경북 주요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경북 지방에는 그 제2의 선지로 불리기도 했던 BTJ 열방센터 그곳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선 경북에서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죠. 22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했는데요.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활동이 현재 지금 경북도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에 따른 편파적인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현재 그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한 주 동안의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코로나19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 신천지로 불리는 BTJ 열방센터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열방센터 확진자는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3명 이렇게 한 6명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이용자들은 경북도 내보다는 거의 99%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예.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신 분들이 상주에 와서 그 열방센터에서 훈련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난 11월 달과 10월, 11월 약 1,000명 또 500명 이런 단위로 열방센터에 와서 이렇게 큰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전에는 지난해 3, 4, 5월 달에도 1박 2일씩 이렇게 3, 40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안식년을 갖는 기간 중에 이분들이 선교 훈련과 또 추가적인 어떤 기도회 이런 것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혹시 그 열방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상주 지역의 주민들이 그곳에 일하는 분은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검사를 받고 접촉 부분에 있었으니까요. 이분들이 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열방센터 확진자 중에 지역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북도 내 그 열방센터가 코로나에 마치 진원지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열방센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터콤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 국내에 있는 한 1,200명 정도의 전문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는데요. 주로 가족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녀가 있으면 2명, 3명 이렇게 해서 한 그룹으로 주로 이제 이슬람이라든가 불교, 힌두교 종주국에 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죠. 이 단체가 설립된 거는 1983년도인데 이 단체는 주로 약간 숨어서 한다 할까 나가서 자신들이 초대교회 사도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열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세상의 나라들과 또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민족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고요. 계속해서 문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북도에서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문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10년부터 2, 3년마다 한 번씩 있었죠. 또 최근에서는 호남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경북도에서는 이 문경과 경주 두 군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인근 지역의 산란 농장까지 현재 문경만 약 22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요. 인근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또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양의 이 동물들이 살처분된 만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농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죠. 여기 우리 문경만 해도 약 한 500가구, 약 한 2,000명이
산란계 이 농장에 일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요. 특히 경주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도 약 한 1,000가구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농민들이 사실 이렇게 농장이 폐쇄되면 이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바로 그 생활에 직격되죠. 이분들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런 산란계의 그 농장이 문을 닫으면서 계란 반철도 안 되고 또한 그 거래도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그 시중 계란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대란은 약 한 8,000원까지, 그리고 중란 중심으로 보면 약 한 판에 약 한 5,700원까지, 마트에 가시면 거의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가격 붙여놓은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최근에 한 2배 정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TK 주민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번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두고 편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법 제정을 두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별법을 거의 비밀리에 만들다시피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또 이 특별법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우리 대구 TK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신공항 이전 추진 주민단체와 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어떤 김해 신공항 검증위에 잘못된 거, 또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두고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접수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면에 불경, 그러니까 이 PK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요? 예, 오는 4월 달에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한번 승리해보겠다는 여당의 여러 가지 꼼수가 조금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특별법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되는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동시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아무래도 소위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임시의회에서 국회 임시의회에서 포결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 우리 TK의 의원들이나 또 신공항 추진을 했던 어떤 주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슬로건은 가덕도 반대한다. 그것을 또한 부추기는 김해 신공항 어떤 검증위에 대한 재검토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공익감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한 주 감염병 관련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고, 또 공항 이슈도 다시 불붙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파헤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선환 대경 언론인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